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2만 평입니다. 2만 평인데 감정가 16억이 현재 최저 가격이 2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이와 같은 이제 물건을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찰이 여러 차례 되는 물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개발 가능성의 여부, 또 진입로의 뭐 여부, 경사도, 뭐 서울 접근성,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물건에는요, 우리가 좀 꼭 확인해야 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받고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사건 번호 여주 2023타경 33748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신활이라는 곳이고요. 지목은 임야고요. 2만 거의 1000평입니다. 2만 889평이니까 감정가 16억 1200에서 현재 2억 7094만 1000원까지 유찰된 상태고요. 매각은 10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치는 제가 요거 이제 주소는 정확하게 표시해드리기 좀 어렵고요.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양평 시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한강이고요. 그래서 남한강과 가깝고 양평군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런 펜션이나 캠핑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여기 이제 펜션이나 또는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이렇게 마을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여기 그 임야가 2만 평이 나온 겁니다. 이제 과연 여기 쓸모가 있을까? 과연 여기다가 무슨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 물건 명세서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재매각입니다. 일단 이게. 예, 그래서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30% 내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는 자연林및 일부 분묘로 이용 중이며, 분묘 2기가 있어요. 봉분유 할 잡목이 소지하는 등 관리 미비로 목측만으로 분묘 여부 판단하기 어렵고, 토지 면적이 1% 미만 점유하고 있어 감정가에 반영하지 않아. 아마도 분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마 그 연고자들이 이거를 잘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남측을 통과하는 현황도로가 소재함 돼 있죠. 그리고 토지 일부 면적에 대하여 건축 허가 신고 총 2건 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평군청 관할부서에서 탐문조사되었으므로 건축허가 신고의 실효 여부에 대한 확인 요함 확인해 봐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시니까요, 2건의 건축허가 신고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는 단독주택,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 사무소, 이렇게 허가는 꽤 오래전이에요. 2019년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착공 신고가 완료된 사항이 돼 있어요. 착공 예정일 2021년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자, 이제 이렇게 그 개발이라든지 건축 허가가 된 토지를 낙찰받게 된 경우에 내가 여기서 다시 뭔가 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한테 아마도 토지 소유주가 건축 허가권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채무자한테 연락을 해서 건축 허가권을 좀 승계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이 순순히 호락호락 내줄 가능성 매우 낮겠죠. 아마 금전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금액이 많지 않으면 뭐 인허가 비용 생각했을 때 뭐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과연 다른 절차로 이것을 가져올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2296 판결인데요. 이게 그 건축 허가권을 승계할 수 있는 아주 대표 판결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 허가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여기까지 건축 허가에 관한 성질을 설명을 한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의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법 시행규칙 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로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을 내면 매각 목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을 봤을 때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통해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고 낙찰받은 사람이 그 전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서 없이도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건축 허가되어 있는 토지는 낙찰받으면 매각 허가 결정문과 매각대금 완납 서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판례는요. 그 문구 하나하나 잘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대법원 판례 아주 핵심 조항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찾아내셨어요? 여기서 가장 주요 포인트?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한 포인트가 뭐죠? 토지와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여기는 토지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 결정서와 매각대금 완납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조건이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토지만을 낙찰받은 것에 대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 요지를 보시면 건축 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 1호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해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건축 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1호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법제처의 해석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관공서 그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련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는 뭐냐?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대법원 판례 있죠? 예, 대법원 판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려는 양수인이 제출하는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 신고한 다음 건축물로서 외형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낙찰받으면 아직 외형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해당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허가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을 적도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비추어 볼 때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은 매각허가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로는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착공신고라고 외형상 건물이 갖춰져 있는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만 낙찰받으면 건축 허가권은 별도의 권리잖아요. 앞으로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권리인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까지 전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 하는 건 이거는 어떤 그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난감하죠. 그러면
현재 건축주로 되어 있는 채무자한테 연락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비용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11조 7항을 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첫 번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호, 이후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여기 경매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돼 있어요. 자,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요, 조건이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돼 있잖아요. 착공 신고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해당 경매 물건은 근데 착공 신고는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요 3호는 적용하기 힘들죠. 요거는 착공 신고 됐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자, 2년 이내에 착수. 이 착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착수의 의미.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94호 7058 판결문. 건축 허가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 건물 철거하고 분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8항 이게 건축 허가에 관한 취소 규정이거든요. 구법에 관계 명령의 규정 내용을 비춰볼 때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가설 울타리 공사하고 했다 하더라도 굴착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013도 105333 판결도 그런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요. 건축법 14조 3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로 보기 위한 요건, 건물 신축의 준비 행위에 해당한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을 건축법 14조 제3항에 정한 공사 착수를 볼 수 있는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축 신축의 준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낙찰 받고 나서 어쨌든 기존의 건축주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먼저 지자체에 물어봐야죠. 현재 건축 허가가 현재 유효한지 취소가 되어 있는지. 근데 사실은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없는 한 자발적으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건축허가 그대로 유효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건축허가권이 취소돼 있으면 내가 다시 신청하면 되고요. 건축허가권이 계속 유효한 상태라면 기존의 건축허가권자를 통해서 승계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협의해 보시고 여의치가 않다.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취소를 신청해 봐야죠. 근데 지금 공사 착공 신고를 했는데 과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현장을 가서 건축하기 위한 어떤 굴촉이나 축조 등의 공사가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로드뷰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돼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기다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린생활시설을 건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평당 12,000원에 낙찰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막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양평군청에 이 건축허가권 유효 여부를 확인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은 좀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경매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그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절차라든지 각 특징들 좀 따로 공부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을 맞아서 추석 지난 다음에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경매 기초과정을 개설하게 됐거든요. 요 수업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닷컴 교육센터 홈페이지 오시면요. 9월 28일 날 개강해서 10월 13일 수요일 법원 현장학습까지 완성이 됩니다. 네, 강의는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진행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서부지방법원에 현장학습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에 가서요. 입찰표 작성하고 모입찰하는 수업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개강은 9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40분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3시간 동안 총 3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28일 토요일, 10월 12일 토요일, 10월 19일 토요일 이렇게 3회차에 걸친 이제 이론 수업 진행하고요. 10월 23일 수요일 평일입니다. 이때 오전에 실제 입찰 진행하는 법원의 현장학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토요일 날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수업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대법원 판결문이나 법제처 해석을요. 여러분 영상 지금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요 관련된 판례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